2025년 한국, 정말 식지 않아 보입니다. 경제는 한치 앞을 보기 힘든 안개 속이고 정치는 그야말로 폭풍의 눈으로 빨려 들어가는 형국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거대한 두 개의 위기, 경제와 정치가 어떻게 서로 부딪히고 있는지 그 속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요즘 뉴스 보면 세계 경제가 어렵다, 둔화된다 이런 얘기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진짜 큰 문제는 그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희가 주목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한국을 뒤흔들 진짜 폭풍은 저 바깥이 아니라 바로 우리 집안, 그러니까 이 내부의 정치적 혼란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이 거대한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맞춰보죠. 바로 세계 경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바깥 세상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MF가 내놓은 전망치를 보면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3.2%라고 합니다. 3.2%.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해서 아주 좋지도 그렇다고 아주 나쁘지도 않은 그냥 현상 유지만 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랄까 비행기가 높이 날지는 못하고 그냥 땅에 가까스로 떠서 날아가는 그런 저공비행 상태가 계속된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3.2%라는 숫자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3.2%씩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딱 감이 오시죠? 미국 경제는 거의 혼자서 로켓을 쏘아 올리고 있는데 유럽이나 중국은 그 뒤를 허걱대면서 따라가는 모양새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세계 경제의 현실, 그러니까 양극화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인 셈이지요.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우리 한국으로 돌려볼 시간입니다. 바깥 세상이 이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 경제는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아쉽습니다.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고작 2.0%거든요. 아까 세계 평균이 3.2%였던 거 기억하시죠? 그것보다도 한참 낮은 수치입니다. 근데 정말 걱정스러운 건 따로 있어요. 이 2.0%라는 게 우리 경제가 원래 낼 수 있는 기본적인 힘,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이라고 부르는 그 수치에도 못 미친다는 거예요. 제 실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럼 왜 이렇게 힘을 못 내는 걸까요? 지금 한국 경제를 딱 한 장의 그림으로 표현하면 바로 이 시소 같은 모습일 겁니다. 한쪽 끝에는 반도체를 필두로 한 수출이 묵직하게 앉아서 어떻게든 버텨주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쪽 끝을 보세요. 우리 지갑 사정과 직결되는 소비나 투자 같은 내수 경제가 너무 가벼워져서 공중에 붕 떠버린 거죠. 이 아슬아슬한 균형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아슬아슬한 경제 상황에 그야말로 기름을 들이붓는 훨씬 더 크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내부의 정치적 위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경제가 아무리 좋아도 정치가 불안하면 소용없다 이런 말 하잖아요.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고자 합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재판에서 나온 한 핵심 인물의 발언입니다. 이 한 문장이 지금 이 사태의 심각성을 전부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법정에서조차 입을 닫아버리는 이 모습, 현재 정치권의 갈등과 저항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처음엔 작은 눈덩이 같았던 계엄 수사가 지금은 굴러 내려오면서 모든 걸 집어삼키는 거대한 눈사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특별검사가 검찰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고 심지어는 대통령 부인이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까지 터져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단순한 사건 하나가 아니라 정부와 사법 시스템 전체의 신뢰를 뒤흔드는 엄청난 위기로 번지고 있는 겁니다. 법정 안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거의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요. 핵심 증인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입을 굳게 닫고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재판을 방해하다가 법정에서 쫓겨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마저 이 기소가 과연 정당한가? 라며 검찰 수사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정도니까요. 이건 법정이라기보단 거대한 정치 전쟁터라고 부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나로 합쳐볼 시간입니다. 한쪽에서는 경제가 휘청거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정치가 불타고 있죠. 이 두 개의 위기가 만났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얼마나 위험하게 서로 얽혀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경제학 용어 중에 거시경제 불확실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말이 좀 어렵죠? 근데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상황을 뜻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들은 지금 투자했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투자를 멈추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혹시 모르니 돈을 아껴야겠다면서 지갑을 닫게 되죠. 바로 지금의 이 정치적 혼란이 이 불확실성이라는 안개를 대한민국 전체에 아주 짙게 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밖에서는 트럼프 2.0 같은 무형 리스크라는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집안에서는 정치적 불안이라는 지진이 땅을 흔들고 있는 거죠. 비바람과 지진이 동시에 덮치는 상황. 이걸 바로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죠. 이 완벽한 폭풍이 지금 겨우겨우 회복하려던 한국 경제를 정면으로 강타하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PwC의 분석을 보면 이 위협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의 트럼프 2.0 행정부가 들어서면 한국 산업의 희비가 이렇게 엇갈릴 수 있다는 건데요. 왼쪽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오른쪽, 바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산업들입니다. 자동차, 철강, 2차 전지,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죠? 전부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이자 경제의 기둥 같은 산업들입니다. 바로 이 기둥들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그런데 이게 특정 산업 몇 개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게 더 무서운 점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아예 모든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10%에서 20%의 관세를 물리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정말 만약에 이게 현실이 된다면요. 이건 그냥 팔에 상처가 나는 수준이 아닙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에 심장으로 가는 대동맥이 꽉 막혀버리는 그야말로 치명적인 충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지켜봐야 할까요? 2025년을 관통할 핵심 포인트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2025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핵심 관전 포인트는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지금 진행 중인 계엄 재판이 어떤 결론에 도달하고 그 정치적 후폭풍이 어디까지 미칠 것인가. 둘째, 미국의 새로운 무역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시행되고 우리 수출 기업들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셋째, 이 모든 정치적 불안과 외부 충격 속에서 과연 우리 내수 경제가 버텨낼 힘이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장 11월 27일에 있을 추경호 전 부총리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도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겁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바로 2025년 한국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말 그대로 안에서는 정치적 지진이, 밖에서는 경제적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2025년 대한민국은 과연 어느 길을 선택하게 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내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보며 찾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